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요, 정말 중요한 영상인데,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공부를 좀 더 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영상을 올리셨나 보니까, 커피도사님께서 이제 그 파이코인 KYC 도움 드리려고 9월 30일까지 해야 되니까 전국 투어를 하나 봐요. 서울, 부산, 대구 등 하면서 하나 봐요. 저거 내용을 좀 자세히 제가 봐서 어, 말씀드릴 거고요. 또 다워월드님이 몇 시간 전에 올리셨던데 오픈 메인넷 전환을 위한 코어 팀의 철저한 분석과 고려 이런 거 보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저도 그랬지만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도 소리는 들리는데 선생님 말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엄마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시험은 맨날 보면, 후져. 그래서 예습이나 복습이라는 게 참 필요하다. 예, 그런 게 다 환갑, 진갑 지나서 알게 됐는데, 지금 저 커피도사님의 파이코인 KYC 도움 드리기 영상 보시면 일단 도움은 되죠. 보시면 도움 되고. 그리고 또 오픈메인넷 전환을 위한 다워월드님의 저거 이거 두 개 보셔야 돼요. 이런 건 좀, 이런 거 보면 이런 거는 왜 뭐 이상하게 무슨 뭐 이런 건 한 10만 명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별로 안 보시더라고요. 왜 안 보실까 생각해 보니까 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제가 공부 더해서 이제 두 분 거 좀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요. 어제 제가 그 카운터 인투이티브 얘기했는데 카운터 인투이티브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약간 제가 설명 잘못한 걸 수 있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 앞으로 이 코인 무료 코인이니 뭐니 채굴 한다는 사람 다 파이코인 채굴 하는 거로 카운터 인투이티브가 뭔 줄 아는 사람 그거를 해야지 성공을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은 파이코인으로 막 몰려올 거라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면 몰라도 나머지 코인들은 하는 사람들도 자기 코인 다 팔고 이 코인을 살 거라고요. 카운터 인투이티브가 뭔 줄 알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99%는 요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해서 성공의 확률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 99%예요. 1%일지 0.1%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자기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1%도 안 되죠. 이 니콜라스 부부는 이 사람들은 이 인생의 방향이 이 방향성을 보고 이 세상의 방향, 화폐의 방향, 돈의 방향, 사회 변화의 방향을 보고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방향을 보고 가야 되니까 여기 다워월드님이 이게 참 중요한데 청대업방이 그 답해준 거 니콜라스가 답해준 거고 모더레이터들 개발자들끼리 답해준 거를 번역해서 올렸어요. 원문을 보면 제가 좀 더 잘 이해를 할 텐데 기계로 한국말로 번역한 걸 올려주셔서 들어도 뭐 대부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저 API 호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다워월드 영상이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할 때 점진적으로 탈중앙화된 오픈 네트워크로 시작하여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탈중앙화된 오픈 네트워크로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형태로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오픈 메인넷이 시작한 이후에도 제3의 그룹들이 자유롭게 API 호출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기나요? 여기에 청띠아빵은
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답해요. 그런데 이거를 탁 들으면은,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들었어. 그런데 API 호출이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API 호출을 할 수 없나요? 그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 완전히 오픈 메인넷이 되면 API 호출이 되는데, 이게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 형태를 갖고 있으면은 API 호출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API 호출은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뭐냐 내가 어, 인터넷으로 저기 자기 핸드폰에 은행 계정 깔아가지고 내 계정으로 뭐 어디 누구한테 축의금을 칵 보낸다. 10만 원을 보낸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로 10만 원 보내면 내가 뭐 우리은행 계정에서 카카오뱅크로 보내면 혹은 농협으로 보내면 그 두 은행 간에는 서로 데이터를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보면 날씨나 기상 앱 있잖아요. 그럼 기상청에서 자료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API 호출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거로 오픈 메인넷 다우월드님 영상이 시작이 돼요. 니콜라스 편지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 KYC에 가장 큰 함정이 있어요. 어, 세상 일은요, 다 얘기 못해요. 저도 여기서 다 얘기 못하잖아요. 유튜브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또 구글 눈치도 좀 봐야 되고, 통신사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정규회사 눈치도 봐야 되고. 조금 봐야죠. 그런데 그런 사정을 전혀 안 보고 움직이는 그룹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해커들이에요. 해커들이야 뭐 원래 말이 좋아 해커지 도둑놈들이잖아요. 정보를 훔치건 돈을 훔치건. 그래서 해커들은 절도죄로 다 형사 처벌이 되지 민사 처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제3자 그룹에서 API 호출을 못하냐?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 다우월드님 영상에 나와요. 그런데 다우월드님 영상에 나오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돼서 여러분들 지갑에 와도 그게 여러분들 돈이 아니고 삼자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는 제가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갖고 갈 수 있죠? 그럼 저 얘기 못해요. KT 눈치도 봐야 되고 구글 눈치도 봐야 되고 한전 눈치도 봐야 되고 다 눈치 봐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답은 100% 탈중앙하지도 않을 것이며 해서도 안 된다. 이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별은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 행성은 인간들이 어떤 일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모든 일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떠밀려서 살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무엇인가에 떠밀려서 살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내가 그 무엇인가에 떠밀려 오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중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100% 자기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지만 전 세계 어떤 인간도 암만 우리 저 진핑이 아재, 뭐 푸틴 아재, 뭐 저 정은이 뭐 한국에 뭐 자기가 재벌, 뭐 미국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탈중앙화 지멋대로 할 것 같죠? 탈중앙화 될 것 같죠? 못해요. 왜? 어딘가에 큰 흐름에 묶여서 가거든. 이래서 제가 이 저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코인 채굴 해도 다 털리는 거고, 아유, 다 정말 다 엄청 털릴 거예요. 이 두 분의 커피 도사님의 KYC 도움드리기, 다우월드님의 니콜라스의 그
어떤 답장, 어떤 정보와 그 청대어방 정보가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는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공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좀 보셨으면 일단 이런 거 보신 분하고 제가 대화가 되잖아요. 이런 거 보지 않은 분하고는 대화도 안 돼. 근데 물론 이 손가락 치매 있으신 분들은 예.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주변 분들한테 그러거든요. 저 팔코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냥 24시간마다 그거만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단 브라우저 유튜브를 볼 때는 브라우저 들어가서 봐라. 그러면 유틸리티 보너스도 받고 파이도 좋고 특히 이제 오래 듣는 거 음악. 저는 요즘 한일 가왕전에 나왔던 그 일본인 여가수 무명 여가수 한일 가왕전에 나왔던 리에 제가 옛날 고이비또요 블루나이토 요코하마 요즘 눈의 꽃 그 무명 아줌마가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음악 1시간 듣는다 그러면 브라우저 상에서 유튜브를 들으면 코인도 벌고 파이 네트워크도 좋고 왜? 결국 플랫폼 싸움은 이 사람이 내 플랫폼에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쓰는 거냐. 근데 유튜브 이런 거 알뜰폰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잘 안 되니까 그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24시간마다 한번 누르는 것만 하고 다른 거는 전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이렇게 유튜브도 듣고 이러시는 분들은 파이 브라우저에서 들으시면 파이에 좋은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갑니다. 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죠. 인식의 오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를 니콜라스 부부는 아주 입에 달고 산다고. 카운터 인투이티브 매스. 자, 문이 세 개가 있어요. 문이 세 개가 있는데 어제 제가 잘못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자기 삶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써야지 파이코인 가격도 막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쓸 거라고요. 대세가 됐으니까 여태까지는 실리콘밸리에 이거 막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만 썼지만 참 니콜라스 부부 덕에 저도 쓰고 있잖아요. 우리 회원님들도 이제 쓰실 거라고요. 제 구독자님들도 쓰실 거라고요. 자, 하나는 람보르기니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염소가 있어. 운 좋게 내가 그러면 이제 세 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 33.3분의 1의 확률로 나는 람보르기니를 가질 기회가 생겼잖아요. 와, 좋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1번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1번 1번 찍으셨습니까? 수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나 1번 찍었어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문을 하나 열어줘. 그럼 저기 염소구나.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50%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얘도 50%니까 두 개 중에 하나에는 람보르기니가 있으니까. 요게 바로 인식의 오류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50%로 변했다라는 인식의 오류. 왜? 1번은 그냥 원래 33%였거든요. 문을 열다 안 열다와 상관없이 이건 원래 33%대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콜라스 부부가 뭐죠? 선택을 바꿔라. 50%로 2번으로 바꿔라. 이게 카운터 인투이티브예요. 그러니 지금 백서도 받고 KYC 정책도 받고 배분율도 받고 탈중앙화도 받고 지금 탈중앙화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탈중앙화로 안 갈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하는 애들이니까 얘네들만 할까요? 자, 보자고요. 이거 다시 어제 이거로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똑같아요. 자, 람보르기니는 세 개 중에 하나 있어요. 이 여자분은 1번 골랐어. 근데 2번 열었어. 그러면 1번과 이 여자분은 1번과 3번 중에 이제 내게 50%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죠. 자기는 여전히 33.3%죠. 자기가 고른 거는. 왜? 문 열은 거는 상황이 바뀐 후잖아.
그래서 그 다월드님이 올리고 이제 파인 네트워크에 하게 되면 상황이 자꾸 바뀌잖아요. 법이 바뀌고 노드 갖고 도둑질하는 놈도 생기고 지갑 갖고 도둑질하는 놈도 생기고 해킹도 생기고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답이 바뀌는데 사람들은 인식의 오류가 있어서 하나가 열어서 자기가 3분의 1이 똑같이 50%가 된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지. 바꿔야지 되는데.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잘못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죠. 자,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라 그러지 말고 100개 중에 하나라 그래 보자. 1번 골랐어. 100분의 1이야. 근데 다 열고 이제 다 열고 37번 빼고 다 열어주고 37번하고 1번 남았어. 그러면 37번하고 1번 남았으니까 1번은 와 이제는 승률이 50%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2개 중에 하나니까 아니라는 거죠. 얘는 계속 승률 1%고 얘는 승률이 50%죠. 근데 제가 어제 얘를 99분의 1, 얘는 100분의 1이라고 잘못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얘는 승률 1%고 얘는 50%면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이래서 파이 코이팀 경제는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멍청한 사람들 볼까요? 우리 거는요, 지금 파이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이 상태예요. 이 상태. 닫혀 있어요, 우리는. 오픈 메인넷 안 했잖아요. 아직은 닫혀 있어요.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미래는 믿지 말라. 그래, 파이코인도 100%는 아닙니다. 100% 1000불 가고 만불 가고 1000불 가고 그건 아니에요. 코어 팀도 얘기하는 거.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어? 그렇지만 그 어느 무엇보다도 확률이 높다. 왜? 더더구나 더 믿을 수 있는 것은 얘네는 인생을 확률 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성 게임으로 간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오픈 몇 년을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가 좋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좋은 거를 다른 사람들은 모를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구찌라는 분이 이제 작년 9월 달에 올 건데 2023년 9월 무료 채굴 순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분이 올려주셨어요. 파이코인이 뭐 당연히 1위겠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처음부터 제가 영상 만들 때부터 그랬어요. 무료 아니다. 누구나 24시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쓰는 거다. 그리고 핸드폰이 이제 파이코인 채굴하는 이상 핸드폰은 소비재가 아니다. 자본재다. 컴퓨터가 이제 몇 년마다 바꿔야 되는 소비재가 아니다. 자본재다. 노드 하는 사람은. 지금 노드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노드에서 도둑질하는 방법이 다 바뀐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노드에서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김영진 선배님한테 또 배웠죠. 배우고 나니까 아이고 뭐냐나 이거 파이코인 채굴한 사람들 다 털리겠네. 핸드폰 채굴한 사람 다 털리겠네. 근데 얘기 못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신 거고 왜 그러냐면 구찌님도 무료라고 그랬지만 참 사람이 무료라고 생각하는 건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불행히도 어쩌면 다행히도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 카운터 인투이티브는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마음 사이에 인식의 오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는 거야, 선택은. 이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마음, 이 두 개의 마음이 있어서 파이코인 채굴하는 사람이 2년 내에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뭐 내가 10,000개를 갖고 있다, 뭐 50,000개를 갖고 있다, 100,000개를 갖고 있다, 100,000개를 갖고 있다. 그게 2년 내로 이상하게 다 없어져요. 왜죠? 인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없어져요. 무료라고 인식하는 마음은 결국 무료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에휴, 이거 뭐 알겠나? 뭐 저도 뭐 한갑진갑 지나서 알았지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지금 보통 코인 가격이 한 1000개 정도 쫙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카운터 인투이티브 방법을 영원히 안 쓸까요? 지금 하나하나씩 패를 까네. 아이고 뭐니나 이 사람들이 파이코인으로 다 바꿀 거라고요. 심지어 여태까지 오른 거는 둘째치고 여기서부터 어느 것이 프로테지로 더 많이 오를 것인가. 비트코인이 3% 오른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1억 300만 원이 되면 3%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파이코인이 500불에서 1000불 가면 어떻게 되죠? 100% 오른 거죠. 3% 오르는 비트코인이 좋겠어요? 100% 오르는 파이코인이 좋겠어요? 요 프로테지 갖고 김치코인 다단계 이런 거로 해서 저기 막 서울에 이 테헤란로 근처에 많죠. 코인들. 이분들도 다 계산하는 마음이 있고 인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분들이 카운터 인투이티브 딱 하면 바꿔 타요. 바이로. 다 바꿔 타죠. 그런 얘기가 여기에 나와요. 오픈메인넷 얘기가 여기에 나온다기보다 여기에 청띠아오 팡이 얘기를 해요. 니콜라스 박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글이라는 형태를 넘어서 왜 청띠아오 팡 박사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지? 왜 니콜라스 박사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지? 라고 또 한 번의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제가 해보면 야 이거 얘네 참 잘 되겠다. 잘 되는 여러 가지 지금 해커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노드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코어 팀을 속여가지고 채굴을 많이 해가는지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렇지만 해커들은 또 발전하겠죠. 다른 루트가 있으니까 계속 가야 되겠죠. 그러면 100% 탈중앙화는 하는 일이 없겠죠. 해서도 안 되겠죠. 왜? 세상 자체가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큰 흐름에 맞춰서 살게 돼 있는 거고. 100% 자유화라고 주장했던 100% 탈중앙화를 주장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끝까지 그렇게 힘을 갖게 될지 안 갖게 될지는 저한테 총 관심사거든요. 세상은 저런 탈중앙화가 없는데 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이야 대원군이 세국정책 펼친 것처럼 이더리움의 그 세국정책 자기네들끼리 북한식으로 대원군식으로 비트코인의 우리들끼리 세계. 근데 우리들끼리 세계라는 게 존재하나요? 큰 판 위에서 우리지. 그래서 요거 내용이 깊어요. 니콜라스 부부 내용이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API 호출이 어쩌고 뭐 API 뭐 클라이언트 API에서 API 엔드 포인트로 뭐 이게 API 저도 뭐 그래서 메모해 놨어요. 뭐 API 엔드 포인트 호출이 이동하는 장소. API 엔드 포인트는 호출이 이동하는 장소. 서버. 거기서 도둑질 해가는데. 아유, 지갑. 예,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커피도사님, 밑에 거는 제가 소개드렸고, KYC 도움드리기 이런 영상도 한번 보세요. 이런 영상 좀 보시고서 저한테 뭐 질문을 하시건 그래야지. 아주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질문하시면 저도 기계치거든요. 파이코인한테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기계치 손가락 치매인 저를 감사합니다.